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색다른 재벌기업과 창업회장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 유명한 신한그룹과 박순석 회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한그룹 창업주인 박순석 회장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일밖에 모르는 성실한 사업가,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재벌이라는 평가와 함께 저질로 비꾼, 사생활이 문란한 재벌 총수 등 다양하게 불려집니다. 박 회장이 1960년대부터 사업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으니 신흥재벌로 불리기는 그렇지만 창업회장이 살아있고 재벌틀을 갖춘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라 신흥재벌로 분류했습니다. 온갖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는 신한그룹 박순석 회장은 누구이며 신한그룹의 위상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재벌 총수 중 박순석 회장만큼 구설수에 오른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박 회장은 몇 년 전까지 교도소에 수감됐을 정도로 숱한 화제를 남겼습니다. 1941년생인 그는 올해 우리 나이로 81세에 이릅니다. 그는 전남 신안군이 비금도에서 태어납니다. 비금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고향인 하이도와 직선거리로 15km밖에 안 되는 작은 섬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박 회장은 6.25 직후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13살 때 무작정 상경해 막노동과 배달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일찍 고향을 떠난 향수 때문인지 모기업이 이름을 자신이 고향 이름을 딴 신안으로 명명할 만큼 애향심도 강했다고 합니다.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치지 못한 박 회장은 공부 욕심이 남달랐다고 주변에선 얘기합니다. 막노동판을 전전하던 10대 시절에 야학을 뛰어다니며 중등 과정을 익혔던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사업이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는 대학 최고의 과정을 이수하며 항학열을 불태웠다고 했습니다. 특히 고려대 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ICP 과정을 이수할 때도 단 하루도 결석하지 않고 강의를 들었다고 동기들이 증언한 적도 있습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였는데 이때 배운 컴퓨터 실력으로 회사에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원들에게 최신형 컴퓨터를 지급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 회장의 사업은 서울 동대문에서 철근 도매업이 시발점입니다. 1960년 그의 나이 20살 때였습니다. 대성철강이라는 간판을 내세우고 철강 도매업을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사업이 잘 된 것은 아닙니다. 인맥과 자본이 부족했던 그는 발품을 파는 것으로 인지도를 조금씩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철강을 팔려면 대형 소비처인 건설업과의 인연은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이때 건축업자들과 상당한 교분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어울리면서 자연 개발 정보를 귀동량으로 얻어들었고 건축 지식도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건설업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차분히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돈을 모았다고 판단한 박 회장은 직접 연립주택을 한 채 지어 분양한 게 대성공을 거둡니다. 이에 재미를 본 그는 조금씩 분양주택을 늘려가면서 공사 규모를 키워갔습니다. 서울 묵동이나 경기도 안양 등의 변두리 지역을 집중 공략했는데 1970년대 들어 일기 시작한 건설붐과 맞물려 주택 신축 수요가 급증하면서 집은 짓기가 무섭게 팔려나갔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단순한 연립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집장사 규모를 넘어 건설업체의 틀을 갖추게 됩니다. 박 회장은 1980년 신한건설을 세워 본격적으로 건설업에 도전했습니다. 신한건설을 앞세워 주택, 항만, 고속도로, 지하철 등 다양한 건설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88 서울올림픽 특수와 노태우 대통령이 시작한 주택 200만 호 건설은 신안을 돈방석에 앉게 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3,000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며 돈과 명성을 동시에 얻게 됩니다. 여기에 자신을 얻은 그는 일산, 중동, 군포 등 신도시 개발에 뛰어들면서 사세를 무섭게 확장했습니다. 박 회장이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건축 지식은 웬만한 기술사나 건축사를 뺨칠 정도로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하자를 없애기 위해 완벽한 마무리를 독려했고 비싼 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사 현장 주변에 펜수를 들러치고 시공하는 건축 공정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공 탓에 신한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음은 물론입니다.
신한건설의 성과와 박 회장이 위상이 올라갔음에도 주변에선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박 회장이 하청업체에게 대물을 떠안겨 본인은 손해를 피해가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건설업체들은 완공한 주택이 안 팔리면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주택을 떠넘기는 관행이 있었는데, 신한은 공사를 맡기는 단계에서부터 공사대금이 상당 부분을 대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주업체는 건축 부지만 있으면 현금 부담 없이 집을 지을 수 있지만, 하청업체는 공사 후 대물로 받은 주택이 제대로 팔리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박 회장은 이렇게 해서 번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 재미를 봤습니다. 1991년 종합토지세 납부 실적에서 당시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등에 이어 전국 4위에 오를 정도로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업으로 막대하는 돈을 모으자 금융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금융회사 하나를 갖고 싶을 정도로 건설과 금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신한주택 할부금융, 신한팩토리 등을 세웠고, 2000년대 들어 조흥은행 계열인 조흥상호신용공구를 인수하면서 금융업이 그룹이 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박 회장은 금융업에 이어 골프장을 신설하거나 인수하면서 골프장 재벌로도 이름을 날립니다. 1999년 개장한 신한시시를 시발로 리베라, 그린힐, 에버리스 등 총 154호를 소유한 골프장 재벌로 통합니다. 골프장 건설은 정치권과 밀착해야 한다는 말 때문인지 한때 정치권과의 유착관계로 회자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신한그룹 소유의 골프장에 가면 공사 중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골프장마다 공사를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골프장 공사는 대부분 신한그룹 소속의 계열사가 맡아 결국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회장실에서 골프장 부킹까지 도맡아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도 여기저기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재벌그룹 반열에 올랐으면서도 신한그룹과 박순석 회장에 대한 인식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은 이러한 박 회장의 특이한 사업 방식 때문입니다. 여느 창업 회장도 그렇지만 박 회장이 황제 경영은 타의 추종을 불러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구설수에 오르내렸고 그룹 이미지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박 회장이 독단 경영으로 여러 번 검찰에 불려갔고 실제로 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박 회장은 같은 신안군 출신이 김대중 대통령 때 수십억 원대의 내기 골프를 치고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재계에서는 많은 뒷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박 회장이 홀대를 해 구속됐다는 얘기에서부터 하는 행위가 너무 저지지어서 정권에서 봐주고 싶어도 못 봐줬다는 소문까지 무성했었습니다. 박 회장이 검찰과의 인연은 이뿐이 아닙니다. 2003년에는 그 유명한 굿모닝시티 비리 의혹에 연루돼 검찰이 내사를 받았고, 2004년엔 당시 신한캐피탈 대표를 맡고 있던 차남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이 내사를 받았는가 하면 그룹 자회사를 통해 이자 놀이를 했다는 추문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2015년엔 불법 대출 알선료로 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신한그룹에서 유일하게 상장된 휴스틸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갑질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휴스틸은 신호그룹이 망하면서 신한그룹 품 안에 안긴 신호철강을 개명한 회사입니다. 신한그룹은 현재 유일한 상장사인 휴스틸을 비롯해 비상장사인 신한, 신한종합레저 등 총 21개 계열사를 둔 대형 그룹입니다. 박순석 창업회장이 온갖 구설수에도 계열사들은 알짜 기업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박 회장 슬라에 2남 3녀의 자식들이 있으나 지분율은 아직 미미한 상태입니다. 아직 후계 구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여느 재벌가가 그렇듯 명망과 집안과 혼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남은 국세청장과 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성호 전 장관이 4위입니다. 오늘 신한그룹 박순석
회장편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한간에 알려진 얘기들을 차마 다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박 회장이 정말 돈만 보고 살았구나 하는 이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1992년 순석장학재단을 설립해 일찍부터 장학사업을 펴기도 했고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적도 있을 만큼 사회공헌도 많이 한 분입니다. 그러한 업적에도 합청업체에 대한 갑질이나 회장 자신이 행위 때문에 부정적인 인상이 더 국민들에게 각인돼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